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너무나 큰 손실을 입고도 러시아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러시아를 중국이 도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합폭격기 무력 시위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수호-57 스텔스 전투기로 이뤄진 연합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우리를 위협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하며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느니 함부로 나대다가는 우크라이나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로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또한 이에 대응해 강력한 전략적 대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실제로 제-20과 수호-57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 해도 우리는 이를 막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의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가 확실한지 의심스러운 제-20과 수호-57로는 한국을 타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격추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큰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0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연례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이 수호-57 스텔스 전투기와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우리나라에 대한 연합 스텔스 무력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중국의 H-6K 폭격기 편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 편대가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폭격기들을 호위하기 위한 전투기로 4.5세대 전투기인 제-26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강력한 공중 어모 전력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글로벌타임즈에서는 양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처하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공중 초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고성능 전투기가 충분하게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제-20과 수호-57이 참여하는 연합 공중 초계가 다음 초계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번 폭격기 편대의 무력 시위도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핵 위협이나 다름없었지만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동원한 이번 무력 시위의 성격은 그보다 더욱 질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계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이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 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눈치를 잘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협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 같은 무력 도발을 연례 군사협력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보통 공중 초계 활동에는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전략 공중 초계 활동에 제-20이나 수호-57을 동원한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위협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제-20이나 수호-57에 맞설 수 있는 서방의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총 40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28대의 F-35 프리덤 나이트 전투기들을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선보이며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두 개 국가가 힘을 합쳐 한국을 스텔스 전투기로 도발하는 만큼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 F-35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보여주거나 한미일 3국 연합 F-35 공중 초계 훈련을 보여줘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진짜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20과 수호-57을 동원해 우리 영토를 은밀하게 타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우선 수호-57과 제-20이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만약을 대비해 둘 다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말해 지금 당장의 기술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또한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가 0.001 수준인 F-35 정도의 스텔스기를 정면에서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카운터 스텔스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은 파장이 크고 긴 장파 레이더와 IRST 삼각 측정 방식의 조합일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떠있는 무인 조기경보 비행선에 VHF 밴드 레이더나 UHF 밴드 레이더를 배치해 스텔스 전투기의 대략적인 위치와 방향을 파악합니다. VHF 밴드 레이더나 UHF 밴드 레이더가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해도 지상에 배치되면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고작 40km만 벗어나도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스텔스기들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장파 레이더를 통해 적 스텔스기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나면 다음에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가 아닌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인 IRST 탐지 장비를 탑재한 2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소-57 전투기나 제-20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삼각 측량해 간단한 수학적 계산으로 소-57이나 제-20이 어느 방향,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냅니다. 물론 이는 전술 데이터 링크와 컴퓨터 연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적의 위치 정보를 우리 군에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이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고 미 공군 또한 F-15 전투기에 리전 IRST 포드를 장착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 적외선 추적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로 잡아내는 훈련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F-15K 전투기 또한 이처럼 IRST 장비를 이용해 스텔스 전투기 사냥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레이더를 끄고 대신 고지향성 전술 데이터 링크 연결을 통해 아군 조기 경보기가 보내주는 레이더 정보를 받아 활동하고 같은 편대의 전투기들끼리의 교신까지도 열상 장비로 대신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적 스텔스기를 격추시키려면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적의 조기 경보기까지 동시에 격추시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적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우리도 최소한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 혹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카운터 스텔스 작전에 쓰일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나 F-15K, KF-16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또한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20이나 러시아의 소유-57이 F-35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방공 시스템과 공군 전투기 E-737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고 그 위험지대를 피해 사각지대에서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갖추기 어려운 것은 공중의 VHF 밴드 혹은 UHF 밴드 레이더를 장비하는 무인 조기 경보 비행선인데요. 우리나라는 200m급의 조기 경보 비행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서북더서 전술 비행선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군 당국은 240억 원의 예산으로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한 무인 비행선을 개발해 2012년까지 2대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1일 군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전술 비행선 사업을 추진하던 SK텔레콤이 최근 비행선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방위사업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기 경보 비행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레이더의 크기와 무게가 비행선의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전력 공급의 방법으로 태양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레이더를 가동시키고 비행선을 운용하며 지상 방공망 및 우리 군 전술기들과의 데이터 링크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기 경보 비행선으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면 개발이 취소된 이 전술 비행선보다 더 높은 스펙의 비행선이 필요합니다. 전술 비행선은 고도 1500m에서 주변의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저고도에서 침투하는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제대로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고도의 VHF 밴드 레이더나 UHF 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여 년간의 역사에서도 그래왔고 현재 우리나라와 더욱 강력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 조기 경보기인 E-2D가 UHF 밴드 장파 레이더로 적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2D 조기 경보기는 사실상 현존하는 조기 경보기 중에서도 적의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유일한 조기 경보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합동 교전 능력 CEC 전투 체계를 운용하며 네트워크 교전 능력을 극도로 발전시켜 왔고 CEC는 함대 전체의 각종 센서들이 거대한 구축함 등의 강력한 이지스 레이더들을 무수히 동원해 광범위한 탐지 능력으로 적을 찾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한국 공군과 해군,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이 합쳐진다면 일반적인 카운터 스텔스 전술에 미 해군의 CEC 전투 체계까지 더해져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쯤은 어렵지 않게 격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뭉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또한 뭉쳐 대응한다면 무리 없이 저들의 스텔스 전투기 공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스스로 적 스텔스기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이고 한국형 구축함 KDDX를 시작으로 한국형 CC를 장차 구축해 나간다는 대안도 있는 만큼 미래에는 우리 자체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